안녕하세요. 키만큼 잡화점 인사드립니다. 저는 이 영상 촬영할 때마다 되게 여러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서 반갑고 기분이 좋아요.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제가 숙제 하나 내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? 모두 잘 생각해 오셨죠? 회사나 학교에서 마주쳤던 분들 중에 잘 맞지 않는 그런 분들, 그러한 성격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일지, 또 그분들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가깝게 잘 지낼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와 달라고 제가 숙제를 내드렸었잖아요. 숙제 잘 해오셨죠? 안 해오셨으면 혼나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에 제 옆자리 분을 예시로 들었었잖아요. 오늘도 퇴근을 하고 와서 찍는 거지만 정말 쉽지 않아요. 그래도 회식도 하고 하면서 그분하고 대화를 좀 해보다 보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분이 그런 성격을 갖게 되셨고 또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.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이 불편하시고 싫어하시는 분이 있더라도 그분에 대해서 조금 알고 이해를 하고자 노력을 해야 그 해결책에 대한 실마리를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. 일단 지난번에 그분하고 저가 맞지 않는 이유를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렸었잖아요. 어떠한 일을 가르쳐 주실 때 좀 요령이라든지 좀 기본적인 틀을 알려주지 않으시고 제가 혼자 이렇게 헤쳐나가고 배워보기를 바라신다라는 점이 저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. 저는 좀 효율적으로 예시라도 좀 주시고 방향성이라도 좀 명확히 알려주시고 하면 좋은데 정말 제가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보여드리면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고 방법을 바꿔서 다시 보여드려도 또 잔소리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상처를 받는 일이 많아지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그 직설적인 화법이 제가 좀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. 저는 남이 상처를 좀 받지 않게 이렇게 돌려서 말하고 조심스레 말하고 좀 생각하고 고민이 너무 많은 편이라 많이 머리가 깨질 듯이 힘든 타입이긴 한데 남한테 어떠한 점을 지적하거나 권유하거나 말을 할 때 저도 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편이거든요. 그런데 그렇게 직설적으로 막 이게 아니야, 이거는 잘못됐어,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, 너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막 잔소리를 이렇게 심하게, 지금은 뭐 들을 수 있는 말들이었는데 잔소리를 좀 더 거칠고 심하게 하다 보면은 저는 또 상처를 잘 받는 타입인 거죠. 인간관계에 있어서 한번 상처를 받고 이게 멀어지게 되면 저는 잘 회복이 안 되는 타입이거든요. 제가 느끼기에 좀 아니다, 불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먼저 좀 거리를 두기 시작해서 인간관계에서 멀어지는 그런 편인데 회사 생활은 그렇지가 않잖아요.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멀어질 수가 없는 그런 거니까. 그래서 이 점이 힘든 점이었고, 또 3번째는 술, 회식 문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술을 너무 좋아하시고 저는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타입이다.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해결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의 어떤 성향의 원인을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. 우선 그분은 굉장히 어려서부터 일을 하셨다고 해요. 거의 20살 되자마자 힘든 일들을 많이 시작을 하셔서 뭐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뭐 몸을 쓰는 일도 많이 하시고 제 생각에는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버티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분이 20살 때니까 또 그분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하고 같이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. 그분들한테 좀 잘 보이고 잘 어울려서
생활을 하고 더 대우를 받고 또 높은 곳까지 또 올라가기 위해서 저런 성격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었습니다. 제가 그렇게 아부 떨듯이 하고 이렇게 살갑게 저보다 윗사람한테 대하고 그런 거를 잘 못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제 단점이 맞으니까요. 사회생활 할 때 제 스스로도 불리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그분처럼 그렇게 윗사람께 살갑게 잘하고 또 이렇게 꼬리치듯이 나쁜 말인가? 꼬리치듯이 이렇게 살랑살랑 하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또 저보다 갑인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는 어떤 것을 살랑살랑 하면서 무마시키고 실수를 이렇게 없던 일로 부드럽게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면이 나름 분명히 장점이라고 생각은 됩니다. 아무래도 그렇게 어려서부터 일을 하시다 보니 이러한 성향으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께 사랑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. 그리고 또 여기에 이어붙여서 술 문화와 회식도 그런 거겠죠? 이분이 현장에서 일을 많이 하실 때에 얘기를 들어보면 주변 분들하고 막 밤을 새서 술을 드시고 회식을 하고 하셨던 것들을 굉장히 추억처럼 어쩌면 좋았던 추억처럼 말씀을 많이 하세요. 저 같은 경우였으면 되게 끔찍한 악몽이었겠죠. 밤새도록 술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. 눈에 띄면 또 혼나니까 안 좋아하시니까 소주 먹고 물컵에 이렇게 하면서 뱉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힘들었겠죠. 근데 그때는 그게 되게 재밌었던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. 지금은 비록 사무실에서 일을 하지만 또 저에게 그런 추억 같은 거를 만들어주고 싶은 건 아닐까라고 좋게 생각을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사실 회식이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. 또 막내 같은 경우에는 회식을 하면서 몰랐던 것들을 배울 수도 있고 요즘 이 분야와 기술의 최신 동향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다 보니까 분명히 좋은 점도 존재를 하고 또 저희 회사 분들끼리 회식하는 게 아니라 또 업체분들, 갑인 회사 분들이라든지 의린 회사 분들이라든지 하고 같이 회식을 할 때에도 또 인연을 만들어 나가면 좋은 거니까 인간관계, 사회생활에서 중요하잖아요. 제가 잘 못하는 점이라서 힘들긴 한데 여러 사람들하고 두루두루 연락망을 만들어 둬야 또 일이 생기는 거고 하다 보니까 이런 쪽 분야에서는 사실 제가 오래 있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이제 거의 3년이 돼 가긴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좀 약하고 술도 약하다 보니까 영업 같은 쪽으로는 전혀 안 맞고 그냥 사회 같은 회사 생활에서도 좀 쉽지 않아서 저는 사실 연구 쪽으로 가고 싶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쪽으로 계속 도전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마지막으로 제 옆자리에 계신 그분의 직설적 화법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사실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. 혹시 추천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시도해 볼게요. 제가 지금 생각해서로는 그러한 화법에 좀 익숙해지고 상처를 받지 않도록 단단해지고 그분을 좀 이해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거든요. 사실 제가 많이 힘들긴 해요. 제가 그런 말씀을 들으면 저게 진심은 아닐 거야.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말일 거야. 조금 거칠게 말을 하면 후임이 더 잘 배우고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머리로는 생각해도 마음으로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. 마음으로는 또 상처가 되니까 이 점은 해결할 수 있는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
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은 이분하고 어떻게 하면 관계를 개선하고 잘 지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, 제가 여름 휴가 때 이번에 베트남을 다녀왔잖아요.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제 여행 영상, 재생 목록에 여행 영상 찾아보시면 돼요. 베트남 가서 제가 영상을 그렇게 처음으로 찍어서 도전을 해보고 유튜브도 시작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. 그래서 그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, 베트남 여행을 다녀오면서 일행이 한 분 있었어요. 같이 갔던 여행인데, 사실 저는 여행을 가서 누군가를 위해서 뭐 선물을 사오고 기념품을 사고 이런 것들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거든요. 약간 안 주고 안 받고 이런 느낌. 왜냐하면 여행 갈 때 누군가 저한테 뭐 일본 여행 갈 때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. 바나나 빵이라든지 초콜릿이라든지 홈클렌징 같은 거를 사다 달라 이렇게 말을 하면 약간 제 그 자유로운 여행에 일정이 하나 추가돼 버리는 느낌인 거예요. 어떤 느낌인지 혹시 아실까요? 제가 패키지로 안 가고 여행을 항상 자유여행으로 짜다 보니까 저는 액티비티 활동적인 것들을 많이 하고 숙소는 안 좋아도 돼요. 2층 침대에 막 도미토리, 혼성 도미토리 룸 이런 데로 막 8명이서 한 방에서 자고 이런 것도 저는 괜찮거든요. 그 대신 그 비용을 아껴서 좀 더 다양한 활동들, 또 다양한 관광지들을 다니는 것들을 좋아합니다. 음식도 마찬가지예요. 음식에 드는 비용을 줄여서 뭐 여행 가면 꼭 가야 되는 음식점 이런 것들을 좀 무시하고 길을 다니다가 그냥 보이는 현지 식당에 가서 먹는 편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저를 위해서도 뭐 선물이나 기념품 같은 것들을 잘 사오지 않아요. 저는 사진하고 영상이 기념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누군가가 저한테 면세점 가서 이런 걸 사다 달라, 아니면 현지에서 이런 것들을 사다 달라라고 하면은 저는 제가 짜놓은 그 계획에서, 제가 제이라서 계획을 진짜 철저하게 짜요. 여행 계획을 거의 뭐 30분 단위로 딱딱 짜거든요. 그런데 이 일정에서 그 사람만을 위한 시간을 빼서 할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근데 그게 어디를 가서 그거를 사고 이거 이 시간만 소요가 되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. 이게 제 가방에 부피를 이만큼 차지를 해야 되고 이것들을 계속 들고 옮겨 다니는 그 노동력이 또 소요가 되잖아요. 어쩌면은 또 이 물건을 삼으로써 제가 비행기 탈 때 수화물을 붙이면서 그 무게가 오버된다든지 하는 일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일이고 하다 보니까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고민이 많잖아요. 그래서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고 계획적이다 보니까 이게 그냥 제 자신한테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진짜 작은 거, 진짜 저희 몇 안 되는 소중한 친구를 위한 선물, 부모님 이 정도 가족분들 위한 정도가 아니면 뭔가 부탁을 듣는다거나 하는 게 좀 힘들어요. 그래서 저는 당연히 회사분들의 선물을 사오지 않을 생각이었어요. 근데 같이 갔던 일행이 정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. 또 말을 들어보면 그게 맞기는 해요. 여행을 갔다 오면은 그래도 뭐 하나라도 사소한 거지만 하나 드리면은 또 좋아하시고 할 게 분명한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. 왜냐하면 그분들도 뭐 휴가 다녀오셔서 뭐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또 짐만 많아지고 하면은 제가 여행을 또 마음 편히 못 즐기게 될까봐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일행의 의견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선물을 몇 개 사왔습니다. 커피 가루, 그 지역의 특산품인 커피 가루랑 그 머그 잔에 해서 이렇게 위에 얹어서 이렇게 커피 내릴 수 있는 도구를 같이 세트로 몇 개 구매를 해왔어요. 그래서 회사 분들한테 드리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. 커피 좋아하는데 하시면서. 그래서 이렇게 선물을 드리고 나니까 조금 태도가
변한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아직 뭐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선물을 조금 드리고 하니까 그래도 태도가 조금은 부드러워지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막 시도 때도 없이 선물을 사다 드리는 거는 안 될 일이지만 또 제가 급여가 그렇게 풍족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가끔씩 어떤 일이 있을 때라도 뭔가 회사분들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티를 낸다든지 아니면 적당한 간식 정도라든지 가끔씩은 이렇게 선물을 드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지금 방송에서는 이렇게 말도 많고 제가 편한 분이랑 있으면 말이 정말 많아지고 뭐 애교도 많아지고 막 이렇게 까불까불하게 되는데 회사라든지 저보다 약간 높은 분들이 계신 곳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거의 말을 먼저 하지 못해요.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거의 하시는 말씀에 대답만 하는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. 이게 노력으로 잘 안 고쳐져요. 그래서 그냥 회사에서 네, 네, 그렇구나. 네, 알겠습니다. 냅무새. 완전 냅밖에 안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물론 불편해서인 것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주변 분들도 저를 불편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쉽게 고쳐지지가 않는 면이라서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. 점심 식사를 하면서라도 좀 편하게 대화를 하고 회사 일이 아니라 그냥 다양하게 일상 살아가는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로 대화를 좀 나눌 수 있으면 훨씬 분위기도 풀릴 것 같고 많이 편해질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돼서 노력은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은 학생이실 수도 있고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 또 학생분들도 언젠가 사회초년생으로서 사회에 나오실 거잖아요. 그러니까 미리 학교랑 대학교에서도 연습을 조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성향이 여러 사람하고 얕게 사귀는 게 아니라 진짜 소수 정의의 사람하고 깊게 사귀는 타입이거든요. 그래서 고등학생 때 친구도 손가락에 꼽을 만큼밖에 없고 지금도 연락하는 사람이 대학생 때도 제가 술을 안 좋아하다 보니까 MT, OT 같은 걸 하나도 안 갔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저랑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또 그 중에서 몇 명씩 떨어져 나가고 지금 남은 친구는 저 포함해서 3명이거든요. 이 3명하고는 해외여행도 진짜 많이 다니고 깊이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. 지금까지 같이 연락도 자주 하면서 한 친구 가족의 결혼식 때 코로나 때문에 사회자분이 펑크가 나시는 바람에 제가 사회를 보기도 했어요.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죠. 그런 타입인데 이러한 성향이 회사에 나가면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. 물론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주변 분들도 그래 저렇게 일하는 타입도 있는 거지 라고 이해는 해주시지만 두루두루 어울리고 뭔가 회사에서 정말 잘 맞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기까지 이러한 성향이 아닌 분들에 비해서 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기는 해요. 왜냐하면 제가 맡은 일만 꾸준히 해내고 또 다른 분들하고의 그런 사교성이 조금 적고 회식 자리 같은 걸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재미있게 느껴지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눈에 좀 덜 띄는 거죠. 제가 맡은 일만 이렇게 쭉 해나가다 보면 군대에서도 그렇잖아요. 자기가 맡은 것만 하면 절반 정도다. 내가 맡은 것보다 더 해야 남들 것까지 한 1.5인분은 해야 잘하는 거다 라는 말을 듣잖아요. 사회생활도 비슷하더라고요. 정말 누군가 저한테 준 일 하나만 하다 보면 눈에 잘 안 띄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대학생 때부터 조별과제 같은 거 빼먹지 말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잘 하시고
친구들도 많이 만나시고 또 다양한 경험도 하시고 친구들 만났다고 또 술만 먹지 말고 여행도 좀 다니시고 영화도 좀 보시고 남자끼리 영화야 이러지 마시고 같이 영화도 좀 보시고 카페도 가시고 다양한 것들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은 직장 생활 하실 때 저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불편하고 좀 안 좋아하는 분과 어떻게 하면 좀 사이가 좋게 지낼 수 있을지, 그분이 그러한 성격을 갖게 된 이유가 뭘지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 아무래도 제가 생각만 하던 것보다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더 길어지고 다양한 면들을 더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영상을 찍고 나서 이 얘기도 할 거라고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앞으로도 더 다양한 주제들로 얘기를 해나갈 테니까 후회는 하지 않겠습니다. 여러분,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 즐거운 내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뿅!